다음은 저희 캐사라스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지넥스텍 가지고 계세요. 네, 요거 사신 지 오래되셨더라고요. 2년 전에, 네, 1,500원에 30% 네, 담으셨는데, 손절 아직도 못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사셨다고 하거든요. 헬스 로봇 시장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국내에는 또 이 헬스 로봇 시장이 어떨지 얘기를 조금 듣고 싶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은 보합 마감 나오면서 7,290원대 기록이 됐고요. 3월 달에가 정말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은 게 3,500원대까지 밀려났기 때문에 인고의 시간을 지금 오래 견디셨습니다. 아지넥스텍 이제는 빛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1분기 실적은 좋았던데요, 아지넥스텍? 네.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이 506억 정도 되고요. 네. 거래대금이 10억이 채 되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한 3억에서 한 5억, 6억 정도 되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거래소 거래대금하고 코스닥 거래대금 합쳐서 30조가 넘어가는 구간인데 네. 이게 거래대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대금이 채 10억도 되지 않는 거는 그만큼 아지넥스텍을 선호하고 있는 투자가들은 그게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기업 분석을 잘해도 수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기업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수익이 잘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똑같이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내가 이 A라는 기업은 그냥 좀 시장이 좀 대표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나 좀 알만한 주식이었을 때 매수세 수익 잘 나는 경우가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었을 때보다 수익률이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주식인 대표적인 게 삼성 SDI 아니면 LG 화학이잖아요. 네. 누가 되더라도. 그런데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중성주 가운데 괜찮은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설사 그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고 훨씬 더 그 기업들의 실적 사이즈가 좋게 나와도 LG 화학의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터져요.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이오 제약도 찾다 보면 R&D가 가지고 있거나 시장 상황이 훨씬 더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보다 그냥 대표적인 기업이 수익률이 훨씬 더 잘 터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론하고 실전이 달라서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수익률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회계사들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그다음에 뭐 공시 담당자들 돈 많이 벌 것 같잖아요. 돈 많이 잃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수익 많이 낼 것 같잖아요. 오히려 수익 크게 낼 수 있는데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이제 뭐 한미약품 같은 이런 사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상황도 되게 많아요. 직원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생리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리가 다른 겁니다.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고 그다음에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간택된 그다음에 시장의 유행에 맞는 시장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컨셉이 딱 형성된 주식들에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산가들 100억 넘는 자산가들 뭐 기업 되게 잘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근데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오면 그냥 쏩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금이 기본적으로 유입되는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지넥스텍에 대해서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고 이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하더라도 네. 시가총액이 500억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문사 쪽이나 그다음에 500억에서 2천억 정도 자금을 굴리면서 시세를 이끌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는 뭐 헬스 로봇에 관련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공부. 우리가 대학교나 학창 시절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막상 주시장이 딱 접목이 됐을 때는 이 자금 쏘는 투자의 주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뭐냐. 이걸 투자 본질이 뭐냐. 이걸 못 찾으면 돈을 못 버는 거고 이걸 찾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지넥스텍에 대해서 뭐 헬스 로봇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자면 전망 밝아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비즈니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이거는 테마가 불어야 돼요. 테마가 불어야 되고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는 어쨌거나 5G나 바이오 제약이나 진단키트나 전기차 이쪽 언택트 관련된 주식이 딱 됐고 그다음에 이런 주식 움직이려면 로봇 관련된 헬스 전망 이게 중요한 게 테마가 불어야 됩니다. 로봇 테마. 그죠? 테마. 대선 테마가 불듯이 수소 테마가 불듯이 그 테마가 불면은 이 주식이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 어쨌거나 비중을 30% 실었기 때문에 손실 너무 단- 크네요. 네. 근데 뭐 이런 주식은 화끈해요. 움직일 때도. 아. 워낙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단기 대응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 큰 흐름을 아래쪽으로 6,500원과 그다음에 10,000원 정도 잡을 수 있네요. 그러면 6,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중장기 보유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1차 목표치는 10,0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치는 모르겠어요. 2차 목표치는 로봇 테마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부느냐 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6,500원을 중장기 보유 기준 이게 이탈되게 되면 로스컷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6,500원이 유지가 되게 되면 그다음 목표치는 10,000원 정도를 가는데 언제 갈까는 노보 테마가 부러지면 그 테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시장이 선물로 줘야 됩니다. 네, 수소 테마를 선물로 주듯이 그러게요.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 관련된 네. 이런 큰 이슈를 던져주듯이 네, 네. 5G 관련된 이슈를 던져주듯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선물을 딱 줘야 돼요. 대선 테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돈이 알겠습니다.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타이밍이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담아서요. 네, 10,000원까지면 괜찮으시죠? 그래도 네, 1,500원대 들어가셨는데 위안이 되는 목표가 좀 받으셨으니까 조금 여유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캐세라님.